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99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아주 신명나는 박수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 탈곡기 999회를 맞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정말 빠릅니다. 네, 600회에 나왔던 미디어 교육팀 팀장 조선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999회라고요. 네, 시간 진짜 빨라요. 아니, 제가 이렇게 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조선희 팀장이 먼저 치고 나오셨어요. 네. 오늘 미디어 탈곡기는 평소와 달리 이제 평소 언론 비평, 미디어 비평 이런 거를 했던 것과 달리 999회를 맞았으니 좀 특집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우리 공시영 활동가와 박진솔 활동가 그리고 조선희 활동가 우리 조선희 팀장님까지 모셨는데 각자 인사를 좀 해주시죠. 공시영 활동가. 네, 안녕하세요. 공시영 활동가입니다. 지금 모니터 하다가 지금은 현안 대응이라는 네, 막중한 업무예요. 막중한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것저것 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진솔 활동가도 인사를 좀 해주시죠. 반가워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현재 운영기획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진솔 활동가입니다. 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600회에 나왔었던 미디어 교육팀 팀장으로 있는 조선희 활동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십니까. 새 활동가는 요즘 미디어 탈곡기에서는 많이 만나지를 못했어요. 각자 이제 다들 많은 업무가 있다 보니까 자주 모시지를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즘 뭐 공시영 활동가 뭐예요? 뭐 박진솔 활동가 뭐합니까?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그리워하시기도 했거든요. 정말인가요? 네, 진짜로. 전 이런 걸로는 거짓말 안 해요. 댓글로, 시청자 댓글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각 세 분 활동가 요즘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좀 최근에 본인이 했던 업무가 무엇이 있고, 민원련에서 어떠한 지금 상황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정말인가요? 라고 물었던 공시영 활동가. 현안 대응팀에 있으면서 여러 성명이랑 논평도 지금 맡아서 쓰고 있고, 최근에는 좀 중요했던 우리 토론회를 하나 맡아서 책임지고 이제 진행을 했던 걸로 알아요. 네.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안 대응이라는 게 이것저것 하는 일이거든요. 현안에 네. 뭔가 팍 터지면 바로바로 그렇죠. 대응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이런 현안들이 터지면 논평 성명 대응을 하는 걸 제가 하고 있고요. 네. 뭐 최근 말씀하신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채널A 사건. 네. 지금 완전히 막 보수 언론들은 권한유착이라는 걸 거의 확정하고 있죠, 이제. 그렇죠. 근데 사실 드러난 게 없는 지난 4월, 6월쯤 이후로 드러난 게 거의 없는 사건인 거죠. 진척된 게 없고. 네. 그래서 1년을 좀 돌아보자. 이런 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네, 이어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조금 공시영 활동가 설명 덧붙이자면 채널A 검언유착 사건 1년을 돌아보다라는 토론회였는데 해당 토론회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지났는데 뭐 포렌식도 못 해보고 지금 권언유착이라고 프레임을 변경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좀 이런 거를 돌아보는 토론회였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그럼 박진솔 활동가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볼 텐데 박진솔 활동가는 요즘에도 박진솔 활동가 나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왜냐하면 박진솔 활동가 같은 경우는 저랑 금요일마다 지금은 임동준 정책모니터팀 팀장님과 함께 좋은 보도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전에는 박진솔 활동가하고 함께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어떤 문제적인 발언들 출연진과 그러니까 진행자와 패널들의 어떤 문제적인 발언들을 짚어보는 종편모하니라는 고정 코너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그만둘 때도 전 아이디들도 기억나는데 굳이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분들이 이거를 없애면 안 된다. 이 코너는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지금도 박진솔 활동가 나와달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또 운영기획팀에 있으면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맞아요.
제가 심어둔 분들이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심어두셨어요. 맞아요. 네. 아니, 종편모안이 이거 마지막 방송할 때 제가 은지 활동가랑 봄빛날의 활동가랑 함께하는 시간이 위안이고 위로였다. 이러면서 맞아요. 생각나는데 제가 빠져도 모니터 팀이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고 제가 운영기획팀에서 후원 및 회원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제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의사발령이 난 거라서 네. 당혹스러웠고 지금도 당혹스럽지만 잘 해나가려고 고군분투 중이다. 그리고 회원분들이나 시민분들의 반응을 제일 먼저 접하는 자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반응도 접해서 좋은데 이게 간혹 이게 무례하거나 안 좋은 반응을 가장 먼저 접하게 돼서 또 감정적으로 고충도 있고 그렇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신 고맙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전화를 하다 보면은 자리가 가깝진 않지만 진솔활동가 워낙 이제 회원분들이랑 통화할 때 그 솔톤으로 되게 전화를 잘 받아줘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라고 이야기하실 때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또 응원의 말을 가장 먼저 좀 접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이번 주에 기획된 행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잠깐 말씀해 주시자면. 저희가 온라인 집담회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저희 민원연이 해마다 광주 순례를 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되면서 아무래도 직접 방문하기는 힘드니까 온라인 집담회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네. 미얀마에서도 지금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또 너무 이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꼭 닮아 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면서 광주 정신을 한 번 더 되새겨보자. 이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집담에 많은 이제 출연진 분들 또 외부에서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박진솔 활동가가 많이 고생했는데 그분들과 함께 온라인 집담회 하니까 그것도 많이들 관심 갖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우리 조선희 팀장님으로 넘어가 보자면 네, V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뭐 조선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탈곡기에서는 자주 뵙지 못하지만 아주 유튜브 여기저기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활약상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활약상이랄 것까지는 아니지만 미디어 탈곡기에 많이 못 나오는 대신에 뭐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는 소중한 조선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또 뭐 박시영 TV 등에 출연을 하기도 하는데 그 소중한 조선이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부터 민중의 소리랑 오마이뉴스랑 이렇게 세 팀이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 채널이고요. 그리고 그 회원분들이 사실은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뭐 보도 행태라든지 그쵸. 뭐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저희는 그 조선일보만 보신다? 네. 삐한다. 삐하는 그런 채널로 일단 만들었고 저희가 시즌제로 제작을 하고 있어서 뭐 시즌 1에서는 정치인인데 조선일보 출신인 네. 분들 되게 많아요. 너무 많죠. 방송 다 봤는데. 네네네. 꼭 한번 보시고 또 시즌2에서는 조선일보의 오보 역사들 네. 살펴보고 있는 그것도 진행 중이니까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시즌3로는 아직 뭘 할지는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돈을 한번 파봐야 된다. 이분들의 부동산과 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지원 혜택들 네. 뭐 지원 혜택 가지고 많이들 시비 걸잖아요. 네, 저희한테도. 그래서 뭐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 또 요즘은 조선일보 외에도 조선일보만 또 다루기에는 언론의 현실이라든지 그런 게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 실태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그것도 준비를 하고 또 계속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네, 만관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이번 주에 봐야지 하고 못 봤던 게 어젠가요? 엊그젠가? 하여튼 스트레이트에서 ABC 협회 그 부스 조작 의혹 관련해가지고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봐야지. 갑자기 스트레이트를 왜 홍보하지? 갑자기 생각이 연결이 돼서 어제 그 부스 조작 그리고 K 신문, K 한류를 넘어서 신문이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 뭐 과일을 뭐 싸는데 어디 있다고. 뭐 외국 이케아에서 뭐 가구를 포장하는 데 쓰이고 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 보셨어요? 네네네. 어제 계란판 만드는 중간 과정도 나왔어요. 그래요? 그게 저 개인적으로 인상 깊더라고요. 나만 안 봤네, 이 정도면. 나도 봐야겠다. 네네, 꼭 보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뭐, 부수 조작 관련해서 ABC 협회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 부분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각자 근황이라든지 또 같이 봐야 될 방송까지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근황 이야기를 먼저 해보았으니, 다음으로는
지난 미디어 탈곡기를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999회고 다음 회차가 1000회라는 게 전 굉장히 얼떨떨한데요. 제가 활동가들 각자에게 그동안 미디어 탈곡기, 특히 제가 함께하기 시작했던 825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825회부터 제가 함께 했었는데 825회부터 각 활동가들이 어떤 미디어 탈곡기 방송에 나왔었는지 리스트를 전해드렸어요. 뭐 본인이 한 방송들이 다 기억이 나시나요? 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공시활동가는 약간 먼 산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네, 좀 기억에 남는 방송이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공시활동가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는데 그거를 나래 씨가 오신 회차부터 뽑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해 전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민원련 최고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 최고 퍼포먼스. 최고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거는 시영 씨도 끼어서 하시는 거죠? 지금 안종이 김설이 정도로 웃고 계시거든요? 뭐죠? 네,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네, 그거는 이제 기자님 지적이 어디서 나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인데랑 그다음에 연합뉴스 보도자료를 베낀 실태 이거를 조사한 보고서가 개인적으로는 최고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잠시만요. 기자님 제목이 뭐라고? 지적이 어디서 나왔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 지적이 이게 제목인데, 어디서 나왔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기사에 보면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쵸,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표현들이 과연 출처가 뭔지 쫓아가 본 그런 보고서였고요. 뭐 제목도 약간 제 식대로 네. 네, 잘 써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고요. 뿌듯하다. 네. 미디어 탈곡기 네. 얘기하는데 보고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그것도 결국에는 방송으로 했으니까. 몇 회 했어요? 추천을 해야 돼가지고.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찾아가지고 저한테 좀 이따 보내주세요. 같이 붙이게. 네. 네.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공시영 그리고, 활동가. 네,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이제 방송계 뒷광고. 맞아요. 문제였는데 제가 그거를 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출근을 하면은 업무 보고를 하고 제일 먼저 유튜브를 들어가서 어떤 댓글이 달리나 그 알림이 오거든요. 보니까 갑자기 그게 꽤 옛날 방송인데 댓글이 달려서 보니까 이게 어떤 유명 그 유튜버 분이 방송계 뒷광고 문제를 지적을 했대요. 그분은 뭐 방송을 몇만 회, 몇십만 회, 몇백만 회를 보는 그런 유튜버인데 그분보다 우리가 먼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왔다라는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시영 활동가가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뭐 그 유튜브는 저도 아는데 네. 원래 뒷광고라는 표현이 그분이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마침 그때 우리가 방송 모니터 위원회에서 네.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나 해보자. 네네. 이 방통위에서 뭔가 연계편성, 홍수표 네. 연계편성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보고서를 공개를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방송 모니터 회원들이 이거를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자. 근데 그 정보공개 청구가 나온 게 마침 그 유튜버가 유튜버 뒷광고 폭로를 한 직후였어요. 그래서 이거 뒷광고라는 걸로 엮어보면은 재밌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정보공개 청구문을 바탕으로 네네. 그 보고서가 나왔고 저희가 방송도 한 거고요. 네.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왔다는 댓글들이 꽤 달려서 제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박진서울 활동가로 좀 넘어가 볼게요. 박진서울 활동가하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랑 매일매일 금요일마다 고정 코너로 종편 모하니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아니 이게 제가 우연히 네. 유튜브나 아니면 지나가면서 또 이제 가끔 그런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저희 회사 근처에 한 가게에서 엄청 통요리로 돼 있는 가게인데 지나갈 때마다 TV에서 이것이 정치다 이런 걸 또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소제목 같은 게 굉장히 문제적인 경우를 제가 목격을 해서 네. 여전히 좀 종편 모하니가 아직도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한 방송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회차는 뭔지 좀 궁금하네요. 저요? 일단 922회였어요. 이게 922. 왜 그러냐면 네. 요즘 우리 민원연 보고서를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지난 4월 28일에 고 이건희 회장 네. 유산 상속세 납부 계획 그리고 의료사업 및 미술품 기증 방안 요걸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민원연이 요것에 관련된 보도를 살펴보고 소위 이건희 찬가다. 그쵸. 이렇게 보고서에서 말을 했는데 요게 이건희 찬가 요런 식의 것들이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네. 작년 10월 25일에 이건희 씨가 이제 병상에 누워 있다가 이제 숨지면서 종편 시사대담에서도 요걸 다뤘는데 이때 내용을 우리가 922회 미탈에서 다룬 겁니다. 기억이 나요.
되게 보면은 삼성 정경유착 혹은 특검에서 수사받은 이력을 막 두둔하든지 혹은 이재용 부회장이 차를 직접 모는 행위가 되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찍혀 세우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희 씨 공로를 과실에 비해서 더 이렇게 띄우는 그런 경향도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좋아했던 김진애 돌직구쇼 좋아했다. 뭐 문제 방송으로 많이 나오셨던. 그 작년 10월 28일 방송에서 보면 김 부회장이 직접 한 차를 타고 자녀들을 데리고 빈소에 들른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의 팰리세이드 차량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운전해서 두 자녀를 뒤에 태우고 빈소에 방문한 장면인데 재벌 총수가 직접 차를 몰고 자녀들을 데리고 공식 석상에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중고차라는 것도 굉장히 이재용 부회장의 말하자면 경영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실용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는 모습이고. 재벌 총수가 중고차를 샀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해외에 갈 때도 본인이 전용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 스케줄만 맞으면 일반 민항기를 탄다든지 또 비서지를 많이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서 직접 자기가 티켓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파격적인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봤을 때는 벤처 뒷자리에 앉을 법도 한데 한국 승용차에 그것도 제네시스의 SUV도 아니고 그런 팰리세이드 같은 어떤 가족 중심의 어떤 SUV에 직접 운전한다는 것은 매우 지도자로서의 상징성이 충분히 있다. 실용주의적인 어떤 입장들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 이재용 그 부회장도 굉장히 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팰리세이드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차가 다른 나라 차들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만큼 탈만한 차다라고 본인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참 기억에 남고 재밌었어요. 최근 또 이야기랑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제 생각이 났던 방송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조선희 팀장님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제가 조선희 팀장님이랑 했던 방송들을 쭉 보니까 거의 다 이제 당시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왜곡 보도를 하고 허위 보도를 하는 언론 보도 문제를 저희가 많이 짚었더라고요. 또 당시 저희가 수요 집회 가서 조선희 팀장님이 당시에 뭐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데 또 최근에 나오는 시민단체 관련 기사들 보면은 여전히 좀 그런 왜곡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금방 진솔활동가가 말해준 게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네, 똑같이 이게 한 2주 전에 994회에서 박채린 활동가랑 다뤘었어요. 이 매일경제 오보. 네, 이 매일경제 오보와 더불어서 계속 뭐 월간조서 노월호에서 뭐 박원순표 사업들의 실체, 뭐 좌파 생태계 이러면서 또 한 번 계속 다루고 있대요. 뭐 이 활동가들이 뭐 연봉이 얼마니, 뭐 이 단체에 지원금이 얼마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 분빛날의 활동가가 말해주었지만 정의기억연대가 약간 시발점 같이 전초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정의기억연대도 다녀왔고 그때 방송도 했지만 저희도 또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갔다 왔잖아요. 장상진 기자님 만났죠. 네. 명함을 교환해서 굉장히 나 혼자 친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분. 그게 이제 작년 7월 23일 872회 보도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다녀왔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반복되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매일경제를 주축으로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여전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기사에서 주로 언급된 단체에서 한 번은 저희 민원련에 찾아왔었거든요. 찾아와서 아무래도 언론 관련한 단체다 보니까 이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어떤 방식으로 반박하면 좋은지 이런 걸 이제 질문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정의기억연대 때도 똑같았지만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 뭐 어떤 질문에
뭐 순간적으로 뭐 대답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잘 대응하지 못해서 기자회견이 이상한 방식으로 흘러간다든지 이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시민단체들을 지원해주는 네. 또는 언론 보도 쪽으로 해서 협력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동시에 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는 미타를 못 나와서 어떡하죠?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또 영상 콘텐츠로 기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제 대응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말장난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전화통화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런 거에 저희가 뭐 답변을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꼭 기사가 뭐 답변을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러면은 또 양호한 편이고 예를 들어 이렇게 말단 직원들이 네. 전화를 받았을 때 뭐 500억 지원받은 사실 아십니까?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말단 직원의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게 이제 뭐 대서특필돼서 나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시민단체 이쪽에서는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 다들 고민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사들이 요즘 좀 또 그렇게 시민단체를 일단 때리고 보는 식의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 조선희 팀장님이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뭐 저희 지난 미디어 탈곡기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좀 더 흐름에서 이어서 바로 얘기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언론은 그렇다면 어떤가 좀 이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선희 팀장님이 얘기했던 거나 박진서 활동가 이야기했던 것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랑 공시영활동가나 박진솔 활동가 조선희 팀장님이랑 얘기했던 언론 보도 문제들 좀 여전히 진행 중인 것들이 많아요. 조선희 팀장님이 얘기했던 시민단체 보도도 그렇기도 하고 뭐 여전히 많은 사건들이 진행 중인데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거를 꼽으라고 하면은 MBN 저희 감사원 갔다 왔잖아요. 감사원에 뭐 불법 승인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지적하는 걸로 갔다 왔고 공시영 활동가가 얼마 전에 이제 좀 함께 했던 채널A 검언유착 관련 토론회 같은 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뭐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오리무중인 상황도 많은데 오늘 좀 방송에서 활동가들이 각자 좀 덧붙여줄 만한 해당 이슈들에 대한 어떤 진척 상황 이런 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공시영 활동가부터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어떤 걸 좀 여전히 지켜봐야 하는 언론 이슈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뭐 마침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또 너무 나댔다. 네, 말씀해보시죠. 네. MBN 불법 승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으로 갔거든요. 네. 행정소송 중인데 일단은 MBN 측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 같은 거를 법원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영업정지 그러니까 방통위가 불법 그 자본 조달 네. 이거에 대해서 내렸던 제재 조치는 지금 다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재판이 몇 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1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심의 결과는 지켜보는데 행정소송이 좀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좀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 지난 롯데홈쇼핑 사건에서도 네. 알 수 있듯이 5년에서 7년이 지나고도 네. 이게 실행이 안 되게 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심이 끝나면은 네. MBN이 가처분도 아마 새로 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심 끝나고 가처분을 또 해줄지 그게 약간 지금 관전해야 할 부분 아닌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시영 활동가는 지금 MBN 불법 승인 문제 얘기를 해주었고 그럼 박진솔 활동가는 좀 어떤 문제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일단 우리 4월 12일에 민원연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 1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잖아요. 네네. 근데 1년 전에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을 때 언론들이 활발히 보도를 하는 듯 했지만 지금은 되게 조용하단 말이에요. 의혹이나 사건이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결국 본질이 뭐고 진실이 뭐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언론 역할인데 당시에도 그러진 않았지만 지금은 보도조차 찾아보기 어려워서 되게 아쉽다.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심각한 게 ABC 협회 부수 조작 의혹인데 네.
이것도 역시 민원연이 참여를 해서 2월 25일 긴급 토론회를 열었지만 의혹이 불거진 당시에도 미디어 전문지 보도 외에는 없었고 지금도 조용하고요. 네. 또 ABC 협회 공시 신문 유료 부수는 몇 부다. 우린 1등 신문이야. 이렇게 하는 신문들이 있는데 이 보도 가치가 충분한데 이게 본인들한테 불리해서 그런 건지 이 긴급 토론회 열리고 나서 회원분들 중에 민원연이 이런 활동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러면서 직접 찾아와서 활동가들한테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분도 있었는데 맞아요. 네. 이렇게 언론이 우리 곁에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안 하는 건지 보도를 아니면 알고도 안 하는 건지 궁금한데 좀 요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도를. 그런 부분을 저는 알고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박진수 활동가는 채널A 검언 요청 사건부터 지금 ABC 협회 부수 조작 의혹까지 이야기를 좀 우리 여전히 관심 가져야 한다 해주셨고 조선희 팀장님도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민단체 때리기 보도는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잠시 패스하고 또 반복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가져온 게 그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보도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복되는 문제. 네. 그래서 무엇이 반복되느냐 네. 하면 용의자 몰아가기 보도들 범인을 거의 특정했죠 지금. 네, 그리고 댓글 보면은 거의 확정인데, 네.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런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의 자질이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보도하지 않을 게 무엇인지 판단하는 그 자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범인이라든지, 이게 특정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이 있는데 그 효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굳이 보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 판단 그게 오히려 게이트키핑이고 아젠다 설정이고 그런 거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보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보도하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는 때가 아닌가. 잠시 펜을 내려놓을 때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문제. 그리고 또 시신 이송하는 사진을 쓴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반복돼서 좀 답답해요. 2018년에 노회찬 의원,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 그리고 2020년에 고 박원순 시장. 네. 이분들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데려갔을 때 겨우 행정지도 나왔거든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 그 문제. 근데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기대서 심의를 강력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 이전에 무엇을 보도해야 하는지 보도하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이 언론 윤리가 문제가 아닌가 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각종 선정적인 보도들이나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좀 답답하고 네. 그럼과 동시에 또 같은 시기에 발생해서 또 1대1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평택항에 있었던 네, 산재 사망 보도. 요거 이제 제가 요즘은 네이버에서 기사 수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네. 다음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같은 시기,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한 지난주까지 네. 보도된 걸 살펴봤을 때 그 한강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한 1,100건, 1,200건 정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물론 보도가 많이 됐다, 적게 됐다 이게 저는 절대적 가치는 네네네, 아니지만 절대적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평택항 산재 사망의 경우에는 한 50건 있었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도량 자체가 크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도 무엇을 보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럴 때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사실 또 많이 본 뉴스 이런 데 가면은 또 다 그거예요. 그 관련한 보도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요 문제를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조선희 팀장님 해주셨던 말 중에 제가 지금 퍼뜩 떠올라서 그런데 지금 행정지도 같은 거밖에 받지 못하고 방통심의위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공정활동 같은 방통심의 아직 출범 못했죠? 그죠. 지금 4개월째 미뤄지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책임도 있고 청와대 책임도 있고 그 국민의힘 책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지금 위원 명단에 제출한 게 민주당뿐이에요. 민주당뿐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이제 위원장 명단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위원장을 안 낸다. 그거 맞춰서 우리 낼 거기 때문에 네. 못 낸다 이런 입장이죠. 못 낸다 이런 입장이고
그 청와대도 왠지는 모르겠지만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개월째 밀린 건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쵸. 심의해야 되는데 밀린 특히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방통심의가 해야 될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 엠번방 사건 이후로 네네. 사건 이후로 불법 촬영물 대응을 방통심의위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자율규제에만 지금 맡겨져 있는 거죠. 자율규제 시스템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거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생각이 나가지고 물어봤는데 오기 방통심의 여전히 출범 못했다는 거 여러분 함께 아셔야 돼요. 여전히 출범 못해가지고 지금 밀려있는 심의해야 될 문제 방송이나 말씀하셨던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지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좀 되게 시간이 빠르네. 저 얼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재밌게. 네, 마지막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지금까지 제가 각 활동가들에게 지난 미디어 탈곡에서 본인이 했던 방송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걸 여쭤봤고 그중에서 본인이 얘기했던 건데 여전히 언론에서 문제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일단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금 언론 이제 내가 다루진 않았지만 미디어 탈곡에서 얘기를 하진 못했지만 함께 이야기하고 좀 집중해봐야 될 언론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좀 이거를 여쭤보려고 해요. 뭐 조선의 팀장님 같은 경우에 방금 얘기했던 한강 사마 사건 이런 것도 마지막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선희 팀장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거는 완전 순전한 개인적인 관심사인데, 뭐 다들 관심 가질 것 같아요. 네. 미디어 바우처에 관심이 있는데. 미디어 바우처 모르실 분들이 살짝 설명만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언론사들이 각자 도생하고, 지금은 다 시민들이 개개인이 원하는 뭐 신문 구독하고 요러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각자 시민들에게 뭐 쿠폰이랄까요? 예를 들면 뭐 매년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지급해요. 지원금을 지급하면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거나 응원하는 언론사에 기부하거나 뭐 구독료를 내거나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왜 그럼 이걸 하려고 하느냐 살펴보면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의 지원을 받는 언론사가 더 클 수 있고 또 시민들의 그 선택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언론사 하면 늘 문제 지적 나오는 게 정치 권력의 편을 든다. 두 번째가 자본 권력의 편을 든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늘 지적돼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시민 권력의 편을 드는 언론사를 만들 수 있는 장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미디어 바우처라는 게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도가 나온 거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아까 얘기 나왔던 그 ABC 협회에서 부수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 부수를 조사하는 것도 이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조중동 뭐 어떤 다른 언론사들이 시민들의 지원을 받고 있고 얼마나 구독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또 ABC 협회의 대안적인 성격으로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디어 바우처가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대표 발의했던 김승원 의원이 한번 시험을 해보자. 어떤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모니터도 하고 뭐 이런 언론 대응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아주 구조적인 부분은 돈 지원을 얼마나 해주느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널리즘은 공공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이 안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단순히 정부 광고를 줘서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걸 시도해 볼 수 있는 좀 판이 약간 깔린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논의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련이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좀 내부에서 그냥 불을 당기고 있고 아직 화르르 타지는 못했어요. 내부 논의는. 근데 저희가 구조를 얘기하려면 이걸 분명히 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요 문제에 근데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여러 문제에 관심을 관심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아, 몰랐어요. 저는 언론 이슈 최근에 관심 갖는 거 무엇이 있냐라고 해서 저는 뭐 이제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보도 문제를 좀 얘기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미디어 바우처라는 지금 우리가 같이 얘기해 봐야 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언론 개혁의 방안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치 권력이나 네. 자본 권력에 이게 매몰돼 너무 있는. 보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너무 안 바뀌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답답한 마음에 저 언론은 왜 안 바뀔까? 네, 왜 안 바뀔까? 이거 우리도 그렇지만 외부에 나가서 뭐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 받을 기회가 있으면 늘 듣는 질문이 그럼 어떻게 도대체 바꾸냐? 안 바뀐다. 그래서 안 바뀌어서 답답한 마음에 회원 탈퇴를 하시는 분들도 아, 계시고, 네, 미디어 탈곡기 댓글에도 남겨주시는 분들 네. 계시잖아요. 좀 그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가에 좀 우리 운동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미디어 바우처 이야기를 조선희 팀장님은 가져와 주셨고요. 다음으로 우리 그러면은 반대로 가볼게요. 박진서 활동가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저는 아까 선희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한강 사망 한강 사건. 사망 사건인데요. 언론에서 신중하게 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확하게 결론 난 건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당연히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보도를 해야지 정상일 텐데 또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잖아요. 또 음모론만 부추기고 열심히 클릭해주세요 이런 식의 네. 보도를 내놓고 해서 요거 좀 차분하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렇게 해줄 수 없을까? 이래서 요거 걱정이 들고 좀 요거를 우리가 지켜봤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줄 우리 공정활동가. 공정활동가는 요즘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언론 이슈 본인이 생각하는 거 있으신가요? 전 아무래도 백신 문제가 제일 관심 있는 주제죠. 네. 평소에 백신 관련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지금 언론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거의 쓰레기 백신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래서 백신 수용성도 연초 조사에 비해서 계속 급전직하하고 있는데 지금 64%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네. 백신 맞겠다고 답한 비율이. 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한 9월쯤 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 언론들의 어마무지한 방역 방해 행동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나. 돌아보고 꼭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어버이날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그 외가에 다녀왔는데 외가 어르신들이 이 방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신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정치 얘기나 이런 얘기 끼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전 경상도 출신입니다. 안 좋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외가 어른들이 다 안 맞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도대체 안 맞겠다고 주위에서 하면 뭐라고 설득하면 좋을지 공정활동가가 백신 논문도 본다고 하니. 네, 궁금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걸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모든 부작용 사례들 있잖아요. 그걸 다 합쳐도 그 내시경 검사 맞을 때 국소막 치제 맞잖아요. 네. 이 국소막 치제를 맞고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이라는 부작용이 유발될 비율이 그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안 맞으실 거면은 평생 내시경 검사를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내시경 하는 것보다 백신 맞는 게 더 안전하다. 요 말씀이신 거죠? 부작용이 덜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 네. 또 코로나 백신 얘기하니까 또 우리 너무 진짜 우리에게 밀접하게 문제가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좀 마지막에 활발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999회를 맞아서 요즘 미디어 탈곡기에서 자주 보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공정활동가와 박진솔 활동가 그리고 조선희 미디어 교육팀 팀장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 저 되게 새롭고 재밌네요. 맨날 한 가지 이슈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다양한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여러 명의 목소리를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계신 우리 조선희 팀장님. 다 같이 이제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은 평소에 뭐 어떤 보도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언론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또 뭐 이렇게 대화를 막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방송이라는 핑계로 이렇게 나래 진솔 시영 활동가랑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네요. 네, 좋네요. 네, 좋네요. 이렇게 대담하는 시간, 우리 방송 아니더라도 각자 어떤 문제에 관심 갖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 해보는 시간은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999회를 맞아서 이렇게 저희 장을 열 수 있어서 기뻤다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새 활동가를 모시고 방송 진행했는데 저희 민월련 유튜브 채널 통해서 보면은 또 이렇게 활동가들 만나서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 1000회죠. 1000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 아닙니까? 어떻게 저는 뭐 800회 때부터 왔다고 하지만 함께 해주신 거는 우리 민월련 활동가들 더 전부터 해주고 있었는데 1000회에서는 최근 가장 활발하게 저하고 미디어 탈곡기에서 방송을 진행했던 우리 정책 모니터 팀의 임동준 팀장님과 박채린 활동가 그리고 서혜경 활동가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000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만관부 부탁드리고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월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